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H리포트입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미군이 마치 용병인 듯 미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데 손해만 보면서도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한미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도발들을 묵인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나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한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밑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다루던 전직 참모들은 거의 모두 트럼프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나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매티스 전 국방장관, 볼튼 전 안보보좌관 모두가 사임한 후에는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트럼프의 이상한 언행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일지 몰라도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해서는 이들이나 미국 조야의 합리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 소위 지한파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모두 한미동맹의 현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한파를 포함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의 근간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노골화되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더욱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마찰이 남중국해, 북핵, 무역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미국은 더욱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기간 중 소련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서유럽을 위협하였습니다. 반면 냉전 당시 중국의 경제는 형편없었기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만 무장한 북한 역시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위협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 대국화와 패권주의의 발언은 미국에게 동아시아를 유럽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과거 소련의 경제 규모에 비할 수 없이 큽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소련의 경제는 미국 경제의 40%도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총 생산도 미국의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국의 명목 총생산은 미국의 60%를 넘어섰고 PPP, 즉 구매력 평가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2020년 중에 중국의 명목 총생산에서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역사상 이렇게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에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책임 있는 일원, 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함께 번영을 꾀할 것인지 아니면 동아시아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고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중국이 패권국 노릇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불공정 무역하는 관행들을 시정하게 하는 등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중국을 아시아 패권국이 아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인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다행히 일본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의 역사적 라이벌인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수건이다라는 제목의 H리포트에서 밝혔듯이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적극
종용하고 반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인 한국도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역사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저항을 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는 안 들어가겠다. 한미일 동맹은 안 맺겠다는 소위 삼불 정책을 중국에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은 거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왜 필요한가요? 분담금을 얼마를 부담한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미국의 안보 전문가, 전략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것을 원한다면 한국의 선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한미군 분담금을 꾸준히 인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 선택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굴종족 친중주의를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보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번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중국이 패권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국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보험장치입니다. 일본, 호주, 대만, 태국 등 미국과 군사동맹 내지는 밀접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 하지 결코 손해가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면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말과 태도,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과 국익 계산법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에 맞추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빼먹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 보고 무임승차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